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여름 계절학기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작하기 전에 매번 이제 드리는 말씀이겠지만 코로나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수업은 코로나에 좀 혜택을 받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기 동영상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실시간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 좀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다른 그 과목에 비해서 좀 그런 효과가 좀 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동영상으로 수업을 해도 덜 떨어지는 수업이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여름 계절학기에 더운데 이제 계속 학교 나와가지고 막 수업 듣고 이러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좀 그 혜택을 입는 그런 그 61명이나 이렇게 듣는 적은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절학기에 그래서 참 혜택을 입은 수업이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판에 제가 이런 조그만 혜택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좀 그 뭐 하여간 하여간 코로나가 뭐 덜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정말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보고 수업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사실은 더 효과적인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뭐 수업 이제 효과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대단히 좀 위험하고 그런 병이니까 지금 뭐 보니까 1,000만 명 넘게 1,500명 넘게 지금 그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600명씩 그렇게 막 병에 걸리고 이러는 거 보면은 참 코로나가 참 무서운 병이구나. 또 뭐 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참 너무 우리가 좀 그래도 이렇게 지금 효과적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그 돈을 저기 수업료를 내매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대단히 좀 하여간 안타까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교 때 그 학교 다니면서 좀 되게 좋은 추억을 쌓을 수도 있는 거군요. 물론 나쁜 추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 때 나쁜 추억을 쌓아가지고 그게 막 그냥 막 평생을 좌우하고 이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봐가지고 하여간 그렇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대학교에 있어야 할 좀 소중한 그런 그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그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빨리 좀 그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돼가지고 그 전 생활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뭐 얘기를 길게 했는데 뭐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라는 것,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어제 어제 제가 되게 그거를 많이 했죠. 저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약간 좀 요약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고사 7월 5일에 본다는 것, 그 월요일에 본다는 것, 12시에,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7월 14일 수요일 12시에 본다는 것,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은 3일 동안 추석 체크한다는 것, 동영상. 그런데 약간 되도록이면 이제 그날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렇지만 14주차 수업은 제가 그 시험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틀만 2일만 그렇게 그 추석 체크를 한다는 것, 그거를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별 레포트가 있었죠. 개별 레포트는 이제 7월 11일까지 그렇게 일요일까지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인데, 기말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진 찍어 오는 것, 캡처하는 것, 이런 것 30가지 그렇게 모아오는 것이죠. 그 공지사항에 이제 띄워놨으니까, 공지사항을 좀 참고하시면서,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그런 거를 좀 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뭐, 맞춤법 틀린 것, 뭐, 국어문 규정 틀린 것, 이런 거를 이제 검색어를 찾아가지고 쭉 이제 사진이 나오거든요. 제가 뭐, 유병재 사진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진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이제, 제대로 좀 조사를 안 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도록이면 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오시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보는 도중에 뭐 틀린 것 이렇게 캡처를 하시거나 여러 번만의 것을 잘 구별해서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7월 11일 일요일까지 그게 뭐 23시 59분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24시라고 말씀을 이제 편하게 어제 드렸습니다만 하지만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이니까 너무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몇 초 남겨두고 막 그렇게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생활 자세는 참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습관, 뭐 미리미리 약속 같은 것들 미리미리 와 있는 습관 이런 것들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이제 꼭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예, 오늘 준비해 주셨으면 가장 좋은 일이고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어제 이제 교재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재를 교재가 도착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그 PDF 파일은 오늘 것까지만 띄워놓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PDF 파일도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반드시 교재를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겁니다. 요거. 예, 요 교재예요. 자, 그런데 혹시 요 교재를 사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교재. 예, 그런데 요게 이제 그 2019년에 나온 거고요. 이게 2021년에 나온 건데, 뭐 페이지 수도 똑같고요. 예, 좀 약간의 그 교정을 좀 거쳤습니다. 예, 교정 거쳤는데, 그래서 이제 요 책이 나오게 됐는데, 요 책도 가능합니다. 요 책도 수업 가능해요. 예,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하여간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요즘 이제 사신 분들은 그래도 요게 2021년에 나온 거니까 예, 요 책을 또 권장을 합니다. 어쨌든 요 자주색 책도 예, 수업 가능하다는 것, 예,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 오늘 수업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2주차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 개와 리을 깨가 있는데 요거 좀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내가 할게. 내가 한턱 낼게. 요거 자기가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는 건데, 요게 그 개로 적습니까? 깨로 적습니까? 이게 발음은 깨로 발음이 되죠. 내가 한턱 낼게라고 발음을 하니까 흔히 뒤에 걸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보면 앞에 거예요. 너보다 키가 더 클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저기 추측을 하는 그런 종결음이죠. 그런데 을걸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발음은 을걸로 나지만 쓰는 거 을걸로 쓰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갈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발음은 꺼나로 하지만 갈까나 이런 식으로 뭐 흔히 우리가 발음하는 그 종결음인데 하여간 그것도 갈거나가 맞습니다. 발음은 갈거나로 하지만 자, 어쨌든 이래서 리을까 리을쏘냐 리을꼬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는 다 이제 그 의문형 종결음이군요. 리을까 리을쏘냐 리을꼬 뭐 이런 것들 빼놓고는 된 소리로 끝나는 어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글맞춤법 규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리을 개가 맞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틀리는 것 리을 찌언정인가 리을 지언정입니까? 발음은 리을 찌언정으로 하지만 리을 지언정이라고 그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뭐 너로 서로 사랑할 찌어다라는 것 많이 틀리죠? 예, 찌어다라고 예, 그렇게 발음을 하지만 뭐 할 지어다라고 그렇게 써야 맞는 그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뭐 리을까 리을소냐 리을꼬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이런 그 의문형 종결음이 이런 것들 몇 개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 저 된소리로 쓰지 않고 평음 즉 예사소리로 쓴다는 것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멋쟁이와 멋장이가 있네요. 예, 둘 중에 이제 뭐가 맞죠? 예. 자,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가졌을 때는 장의를 쓰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요거는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일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장의는 기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멋이 과연 기술이냐 아니냐. 요즘은 좀 기술로 많이 이렇게 좀 그 높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거 가지고 뭐 사실 뭐 구체적으로 좀 먹고 살고 뭐 이러는 예, 그런 정도의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멋쟁이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미쟁이와 미장이가 있네요. 혹시 미장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예, 요즘은 좀 많이 보기 힘듭니다만 옛날에는 요게 그 네모난 판에다가 시멘트 그거 저 시멘트하고 모래 섞은 것 그거를 얹어 놓고 이렇게 그 벽에다 이렇게 평평하게 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요즘도 아마 그 저 건축께서 아마 할 거예요. 할 텐데 하여간 여러분들 벽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분들의 손길이 이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벽을 되게 평평하게 그 손삽 같은 걸 들고 평평하게 펴는 그런 그 기술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을 미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의는 역시 그건 이제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미장이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개구가 기술인가요, 아닌가요? 요거는 기술이 아니죠. 요거는 그냥 장난치는 거니까 개구쟁이가 맞겠군요.
자, 다음에 양복쟁이와 양복장이. 이거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이거 둘 다 맞습니다. 예, 뜻이 다르죠, 대신. 양복쟁이 같은 경우는 양복을 멋들어지게 입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양복장이 같은 경우는 양복을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점쟁이와 점장이가 있군요. 자, 이거 점이 기술일까요? 아닐까요? 예, 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거는 점쟁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양성적인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저 장이를 붙이지. 요거 좀 약간 음성적이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 자네 저기 5년 동안 뭐 나쁜 일 있었지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데 5년 동안 나쁜 일 없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그런 걸 이제 얘기해 놓고 하여간 사람이 자기한테 좀 의존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용하건 어쨌건 간에 그게 한번 이렇게 점을 저기 받으면 그러면은 자꾸 그게 자기 인생에 묶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5년 안에 재수 없는 일이 있어. 예를 들면 아니면은 저기 5년마다 한 번 큰 고비가 있어.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번 듣기만 해도 사람이 그걸 평생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하여간 아무리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좀 점은 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제 닦아나가고 어떻게든 나쁜 일이 있건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제 그거를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극복하려는 마인드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마음 잡아나가기도 참 힘든 세상인데, 게다가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굳이 이야기를 들여서 자기 인생을 좀 답답하게 만들 그럴 일이 굳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어쨌든 이거 다 떠나가지고 저는 좀 하여간 저기 점쟁이는 하여간 점은 이제 양성적인 기술이 아니니까 쟁이라고 쓴다라는 것, 그런 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안과 니은, 히읗이 있네요. 자, 요거 보시면 자, 요게 영희는 공부를 안 한다. 자, 이거 좀 많이 틀리는 거예요.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자, 여기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 요게 지 아니하다죠. 지 아니하다. 그래서 요게 니은 히읗 같은 경우는 아니하다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지 아니하다기 때문에 지가 붙으면 뒤에 니은 히읗 이렇게 니은 히읗이 붙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건 아니한다죠. 아니한다. 그래서 동사 앞에 부정하려는 동사 앞에 오려면 아니가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 부정하려는 동사 뒤에 오면 지 아니하다를 사용해서 어쨌든 지하고 어울리는 것은 이 아니하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좀 한국 사람들 많이 틀려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거 되게 잘 맞춥니다. 외국인들은 문법을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맞추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비스무리하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좀 하여간 이걸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좀 창피하게 외국인들한테. 하여간 어쨌든 부정하려는 동사 앞에 오면은 이렇게 아니고 부정하는 동사 뒤에 오면서 지 아니하다를 사용하죠. 그럴 때는 지 아니하다를 사용할 때 니은 히읗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하는 서술의 앞에 오면 아니, 그 다음에 뒤에 오면 지 아니하다. 지는 빠졌네요. 하여간 어쨌든 지 아니하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돼와 돼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한 돼, 두 대 할 때, 옛날에 쌀을 세는 이제 그런 단위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돼지 할 때 되네요. 자, 약간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표기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은 요거입니다. 요거. 돼서냐, 되어서냐. 되어서가 맞고요. 자, 되고냐, 되어고냐. 되고가 맞고요. 자, 됐다냐, 되었다냐. 되었다가 맞고요. 되도록이냐 되어도록이냐 되도록이 맞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어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돼지의 돼가 되는 거고요. 어를 붙여가지고 말이 안 되면 한 돼, 두 대 할 때 그 돼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어서 요거는 되어서가 말이 되죠. 그러니까 돼지의 돼로 적는 거예요. 그렇지만 되어고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한 돼, 두 대 할 때 되고를 쓰고요. 되었다 말 되죠. 그렇기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돼지의 돼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되어도록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앞에
걸로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돼 플러스 어는 되다. 예, 이렇게 돼지의 되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하여간 어를 넣어서 말이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써준다는 것, 돼지의 되를 써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는 것,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나요? 예, 뒤에 걸로 써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예요. 너 안 먹어. 예,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먹에 어가 붙잖아요. 어가 종결어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돼도 사실 뒤에 종결어미 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개 합쳐가지고, 생략이 아니라, 그러니까 축약이 된 거죠. 두 개가. 그래서 돼하고 어하고, 축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뒤에 것, 예,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결어미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 할 때, 뒤에 돼지의 되로 그렇게 써준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로서와 로서. 예, 요거 보시면 대장부 로서 극간일에 겁을 내다니, 대장부 로서 극간일에 겁을 내다니. 예, 요거 보면은, 예, 그 다음에 칼로스 연필을 깎다, 칼로스 연필을 깎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예, 로서 같은 경우는 자격을 나타내고, 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구를 나타낸다는 것 다 아실 거예요. 대장부 로서, 이거는 이제 그 자격이네요. 그러니까 로서가 맞겠고요. 칼로서, 요거는 이제 그 도구네요. 예, 그러니까 로서가 맞겠군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지식이니까 예, 박수가 나오네요. 로서는 자격이고, 로서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서가 맞고요. 로서가 맞고, 예, 그래서 두 개가 뭐가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어떤 용법이 다른 거죠. 예, 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이고, 로서는 도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든과 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으랍니까?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으랍니까? 이거 좀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경상도 같은 경우는 의와 어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경상도 분들은 발음에도 특히 이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 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선택이죠. 던 같은 경우는 과거를 나타낸다. 그래서 사과든 배든 이거는 이제 선택이죠. 그러니까 선택에도 유관 선택이고 무관 선택이 있죠. 유관 선택은 올의 뜻이고, 무관 선택은 whether 올라의 뜻인데, 무관 선택은 뭘 선택하는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관 선택은 이제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고, 무관 선택은 뭘 선택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뜻인데, 이거 사과든 배든, 사과든지 배든지, 사과든가 배든가 다 든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관 선택을 나타낼 때는 다 든을 써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먹든지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관 선택이고요. 자, 그럼 어릴 때 놀던 곳입니까? 어릴 때 놀던 곳입니까? 예, 어릴 때 놀던 곳이죠. 이거는 과거 나타내야 되니까 놀던 곳, 이 선택을 나타내는 거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과든 패든 어릴 때 놀던 곳,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택을 나타낼 땐 든을 사용하고, 과거를 나타낼 땐 던을 사용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사과든 배든 이렇게 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여간 그것도 든으로 똑바로 정확하게 써주시고, 이거는 좀 틀리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하여간 던을 너무 이렇게 과대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던은 과거만 나타내는 것이고, 선택을 나타낼 땐 든을 써줘야 된다는 것, 든지 든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when과 when이 있네요. 우엔과 오엔이 있는데요. 자, 요거, 예. 자, 웬일이니 어떻게 써주나요?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앞에 거고요. 웬 떡이냐?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예, 앞에 거고요. 그 다음에 웬걸요?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예, 앞에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앞에 거예요. 다 우엔입니다. 우엔인데 어떨 때만 오엔으로 썼냐? 왠지일 때만. 왜냐하면 이거 왜인지의 줄어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인지, 예, 줄어든 말 왠지를 쓸 때만 이렇게 오엔으로 써주고요. 나머지는 다 우엔으로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엔, 예, 이렇게 써주는 거 왠지, 예, 요럴 때만 왠지로 써주고, 나머지는 다 우엔으로 써준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어려운 일 없겠죠. 예, 이거 다 우엔입니다. 어쨌든 웬떡이냐 이런 거 할 때. 예. 기억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르다와 틀리다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르다와 틀리다. 너는 나와 틀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예, 정말 틀린 거죠. 예, 이거는 너는 나와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자, 다르다의 반대말은 뭔가요?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고요. 틀리다의 반대말은 뭔가요?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죠. 그래서 이게 너는 나하고 다른 게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다른 게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같지 않은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달라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맞죠. 여기에서 들어간 이제 사고방식은 되게 배타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죠. 이게 너와 다른 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정확한 선과 악의 구분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있지만 하여간 그 나하고 생각이 좀 약간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몰아붙이고 막 틀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고방식은 좀 사는데 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간 여러 사람한테 너무 상처를 입히고 여러 사람이 좀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하는, 예, 그런 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틀리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 안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뭐 정확하게 써야겠죠. 너는 나와 달라져, 틀려가 아니라. 자, 그렇게 써주는 게 좋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줬다와 쫓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용법이 다른 거예요. 예, 이거 위에 것도 용법이 다른 거죠. 자, 이거 보시면 아버지의 유언을 줬다 쫓다. 자, 둘 다 다른 뜻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른다, 무슨 그 뜻을 따르건 그 뒤를 따르건 하여간 그 다른 뜻에서는 예, 공통점이지만, 자, 줬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추상적인 뜻이고 쫓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뜻이에요. 예, 줬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뜻을 따르는 거죠. 뜻을 따를 때는 줬다라고 쓰는 것이고, 쫓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뛰어서 쫓아가는 것.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쫓다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쫓는 겁니까? 쫓는 겁니까? 이건 뜻을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줬다라는 것을 써야 되겠고요. 경찰이 도둑을, 예, 이거는 구체적인 뜻이죠. 예, 막 뛰어가지고 쫓아가는 거니까 쫓다라고 그렇게 뒤에 걸로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줬다는 추상적인 뜻, 예, 쫓다는 구체적인 뜻, 예, 이건 뜻을 따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쫓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네, 다이와 더이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여자는 책만 읽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거는 다고해의 줄임말이에요. 다고해. 그래서 여기에 뭐 어가 들어갈 게 없죠. 다고해. 그러니까 이 다이로 이렇게 써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더라의 줄임말입니다. 더라. 그래서 그 여자는 책만 읽는더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읽는다고 해에 그런 줄임말이기 때문에 이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대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이제 남의 말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다고해라는 것은 이거는 전달이 아니라 좋더라라는 뜻이죠. 좋더라. 예, 자기의 그 과거 경험에 대한 그런 회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읽는다고 해 앞에 게 맞고요. 좋더라라는 거 뒤에 게 맞고요. 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대한 보고일 때는 다이를 쓰고 다고 해에 다이를 쓰고요.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회상일 때는 더이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더이는 더라와 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더라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 예, 그러면은 더이로 써주고요. 예, 말이 안 되면 다이로 써준다. 예, 이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저기 띄어쓰기 이제 문제네요. 자, 띄어쓰기 보시면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니? 이거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붙였으나요 띄었으나요? 자, 요거 여기는 노래를 부르는데 소질이 있다. 이거 붙입니까 띄입니까? 자, 여기도 이게 지금 저기 는데 같은 경우는 앞에 게 이제 배경이고 뒤에 게 전경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배경의 반대말이 뭡니까? 예, 배경이라는 말을 쓰지만 반대말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데 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경이 뭐냐면 이제 앞에 드러나는 게 이제 전경이죠. 뒤에 이제 깔아주는 게 배경이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그룹 막 춤출 때 이제 보시면은 예, 보이그룹 중에 몇 사람만 보이죠 앞에. 예, 뭐 한두 사람만 한 사람만 보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사람이 전경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배경 처리 되는 거죠. 예, 그렇듯이 하여간 이게 는데가 앞에는 이제 배경의 뜻, 상황의 뜻을 이제 넣는 것이고 뒤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할 때 는데를 사용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전경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배경을 깔아주고자 할 때 그때 이제 는데를 사용하는 것인데, 자,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이제 는데 이제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띄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게 대가 그때는 이제 는데가 하나의 그 연결어명이 아니라 이럴 때 대는 이제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여기 어미를 조사를 하나 붙여보세요. 애를 붙여보세요. 애. 예, 그래서 애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띄어쓰고요. 말이 안 되면 붙여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뭔데 애 그런 소리를 하니?
이거 말 안 되죠? 예, 뭔데 애 그런 소리 하니 그렇게 애가 못 붙잖아요. 예, 그럴 때는 붙여주시고요. 그럴 때는 하나의 그 연결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영희는 노래를 부르는 데에 소질이 있다. 자, 이러면 이거 대가 그 애가 붙죠. 예, 대가 그때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띄어 써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띄어 쓰는 경우는 공간 경우의 것에 공간 경우 것의 의미로 쓰이는 그런 의존 명사일 때 쓰는 것인데 이렇게 또 이제 의미상으로 구분을 하면은 조금 어렵고요. 예, 아까 내 말씀드렸던 그 팁이 있죠. 저기 전에도 이제 더라와 교체가 가능하면 그러면 이제 더이로 써줘라라는 팁을 알려드렸듯이 이것도 팁으로 구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애가 결합할 수 있으면 조사 애가 결합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 공간 경우 것에 의미로 사용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르는 데에 소질이 있다. 가능하니까 띄어 쓰시고 뭔데에 그런 소리를 하니 이건 안 되니까 붙여 써주시고요. 이럴 땐 니은 대가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외래어 표기법은 PPT 대신 제 모습을 보이면서 써가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 제 모습을 보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지금 보시던 교재 통합 강의 교재 있죠? 그거 뒷장 4번 외래어 표기법이 있으니까요. 거기 네. 자, 외래어 표기법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저기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요게 요즘 이제 상호차였죠. 그런데 옛날엔 이제 지프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SUV 차량,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이제 SUV 차량을 예전에는 이제 다 이렇게 지프라고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랬는데 요즘 이제 한국이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프 차량이 결국 이제 어떤 회사의 상호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써줘야 되느냐, 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외래어 표기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요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군요. 예, 그러면 자, 요 8개 중에 과연 이거를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 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여기서 규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외래어 표기법에는 된소리 표기 없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엔 된소리 표기 없다. 그래서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4개가 이제 생략이 되는군요. 요거. 그래서 된소리 표기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규칙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규칙은 여기 우리가 지프가 요게 지금 장음이잖아요. 장음일 때는 받침을 쓸 수 없습니다. 장음 밑에는 받침을 쓸 수 없다라는 것. 그거 두 번째 규칙이에요. 자, 그럼 받침으로 썼던 것 다 지워야겠군요. 요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피 있죠? 피는 뭘로 적기로 했나요? 피읍으로 적기로 했군요. 자, 그러니까 얘 탈락하고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3가지 규칙을 통해 가지고 요 정답을 도출해 냈는데, 자, 그 3가지 규칙이 뭐였죠? 첫 번째, 된소리 표기 없다. 된소리 표기 없다. 그런데 이게 서구 외래어나 일본어는 된소리 표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나카무라상, 나카무라, 까 이런 식으로 적은 거 안 됩니다. 나카입니다. 나카. 그런 식으로 이제 써줘야 그게 이제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어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 있는 뭐 베트남어나 아니면 뭐 캄보디아어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있어요. 태국어나 이런 것들은 된소리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빼고는 중국어, 동남아어 그것만 빼놓고는 된소리 표기 없다라는 것 먼저 그거 1번이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장음 밑에는 쓸 수 없다. 받침 쓸 수 없다라는 것 둘째고, 그 다음에 피는 피읍으로 써준다라는 것. 그렇게 3가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정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런 예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규칙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규칙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커피숍을 보도록 할게요. 커피숍.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규칙은요. 외래어 표기법에는 받침을 쓸 수가 있는데 받침을 7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개를 쓸 수 있는 그런 제가 자음을 적어 볼게요. 기역이 있고요. 니은이 있고 디귿 안 들어갑니다.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개만 이렇게 받침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커피숍 있죠? 커피숍이 비읍 받침이 있고 피읍 받침이 있군요. 어떤 게 맞을까요? 비읍만 쓸 수 있습니다. 피읍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외래어 표기법에 쓸 수 있는 받침은 7개뿐이다라는 그 사실도 알아주시고 커피숍은 비읍으로 쓰는 것이 맞다라는 것, 그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파리와 파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규칙을 적용을 하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저 된소리 표기 안 되죠. 프랑스어도 서구 외래어니까 그래서 파리라고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예전에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유행을 한 지 있었어요. 90년대에. 그랬는데 하여간 그 파리라고 그때만 해도 하여간 파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썼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참 그때도 옛날이었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여간 파리라고 써야 그게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로보트 요 둘 중에 이게 뭐가 맞나요? 자, 요거 로봇의 오 있죠? 오가 장음이냐 단음이냐 이 문제예요. 오가 로봇의 보세 오가 이게 단음입니다. 단음. 단음이면은 장음이면은 이게 받침을 못 쓰죠. 그래가지고 로보트가 될 텐데 단음이기 때문에 받침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입니다. 로봇. 그리고 역시 티읕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이죠. 받침을 7개로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로봇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테이프 이제 보도록 할게요. 테이프 이거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장음일 때는 받침을 못 쓴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5번 하고 있죠. 자, 요거 테이프가 요게 지금 A잖아요. 요게 장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I 요거 장음, 요거는 I 플러스 I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연속이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속이 되면 받침을 쓸 수 있다 없다? 받침을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장음만큼의 길이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받침을 못 씁니다. 그래서 테이프입니까? 테이프입니까? 테이프라고 써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테이프 이렇게 적는 것도 틀리죠. 요거는 받침으로 쓴 데다가 요 받침까지 틀렸습니다. 피읍으로 썼으니까 요건 틀리고 아예 틀리고요. 그래서 테이프라고 그렇게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요게 두 개가 모음이 연속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겠습니다. 프라이팬이 있고 후라이팬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F 발음이군요. F 발음. F 발음은 뭘로 쓰기로 했나요? 요 F 발음은 피읍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읍으로 그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프라이팬이 맞습니다. 근데 다 후라이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밀리라고 그러고 회리호라고 그러고 라고 얘기하는 것. 요런 피읍을 F를 히읗으로 적는 그 버릇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건 다 일본을 거쳐 가지고 한국어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지금 피읍 F를 히읗으로 적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일본에는 이제 피읍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요거 틀리고 피읍으로 원래 이렇게 우리는 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다 후라이팬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외래어 표기법이 널리 퍼지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1986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제일 오래된 규칙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규칙을 여러분 아마 처음 배우셨을 거예요. 물론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거의 처음 들으셨을 그런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첫 번째로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실제 발음하고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발음과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널리 퍼지지 못한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간 그게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현실 발음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후라이팬이라고 하더라도 프라이팬이라고 써야 되고, 다 버스, 골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버스, 골이라고 그렇게 적어주셔야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철자법입니다. 그러니까 외래어로 적는 법입니다. 말에 관련된 법이 아니에요. 글로 적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기에 관련돼서는 좀 통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